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장 돈 필요한데 대출 안 된다고 그러면요. 그런데 지금 금융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은행도 대출 안 된다. 저축은행도 안 된다. 예. 심지어 대부업체도 안 된다. 이러니까요. 돈 당장 필요한 사람이 대출 난민이 돼서 예. 여기저기 헤매고 있어요. 난민이라는 게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난민이잖아요. 돈은 빌려야 되겠는데 돈 안 빌려주니까 지방은행으로 외국계 은행으로 금리가 비싸든 말든 거기 가서 지금 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린다는 이야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진짜 부지기수예요. 저는 이런 게 무서워요.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없다. 처분할 자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너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차마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가계대출을 더 쪼일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더 쪼일 것 같다. 그 단서는 이겁니다. 고성범 금융위원장하고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재 위험 이거 미리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재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말하는 잠재 위험이라는 게 금융 불균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예. 그러면서 이게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재 위험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잠재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성범 위원장이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나 공감을 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그랬잖아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작은 위험과 큰 위험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그야말로 초대형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았던 장본인이에요. 그 장본인이 금융위원장, 쉽게 말하면 금융위원장은요. 금융정책에 대한 총괄하는 사령탑입니다. 이 금융위원장이 서로 잠재 위험을 미리 제거하자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대출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을 더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성범 위원장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가계부채 확실히 때려잡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왜 만날까요? 만나는 건 뻔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때려잡는단 말을 제가 썼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고성범 위원장은요. 지금까지 매파에 속했습니다.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8월에 금리를 올렸는데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월에 올릴 수도 있다. 11월에 올릴 수 있다. 저는 11월에 올린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10월은 대출 만기 연장 끝나는 시점이라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월에 급작스럽게 올리면 그 속도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긴축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올리긴 그렇지만 11월에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뭐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집값 잡겠다 이거 아니에요. 집값 잡겠다. 여기다가 그냥 대출 이자 때려서 집값 잡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올리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출은 더 쪼여지는 겁니다. 대출은 더 쪼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계부채 어떡합니까? 가계부채. 2분기까지 가계부채가 1805조 9천억 원입니다. 문제는요. 빚내서 빚을 갖고 있는 가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중채무자가. 빚내서 빚을 갚는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A은행에서 빚내서 B은행 갚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갚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거는 1금융권이고 이제 2금융권이에요. 2금융권의 돈을 빌려서 1금융권을 갚는 거예요. 2금융권은 3금융권의 돈을 빌려서 2금융권에 갚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을 이렇게 조여놓으면 대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출 받을 수가. 그래서 우리 경제는 오히려 이렇게 차라리 금리를 올릴지언정 대출을 막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장 경제를 제대로 되려면 그냥 대출 금리 올리는 거, 이자 올리는 게 능사죠. 그게 시장이니까요. 물론 자영업자나 또 가게나 피해가 엄청 날 겁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중단시켜서 이게 고신용자들도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장이 금융시장이 완전히 왜곡됐고요. 마치 중국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을 보는 듯. 시진핑 혼자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와라 다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이 딱 그 짝이에요. 이거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장의 어떤 원리가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 시장을 망쳐서 오히려 금융까지도 금융정책까지도 다 망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대출 중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고신용자들 대출해 줘야 돼요. 경제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죠. 고신용자들은 대출 받아서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소비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돈 줘서 소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돈 주는 거 한계 있고요. 그러다가는 국가 부채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고성범 위원장이 저는 해야 될 일이 금융시장의 시장경제를 살리는 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잡고요. 고신용자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지 돈 쓰는 건데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필요한 사람은요. 금리가 비싸든 안 비싸든 어떻게 하든 난민이 되든 말든 빌릴 거예요. 5대 신용은행보다는 신용대출 금리 보세요. 비쌉니다. 지방은행 3.55%까지 되는데 대출 난문이 돼서 지금 빌린다는 거예요. 그럼 가계부채가 막습니까 이게? 막아집니까? 자꾸 풍선 효과로 계속 불어나고 나중에는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방은행까지 안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갑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우리 국민을 지금 내모는 꼴이 됩니다. 저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 금융정책, 물가정책, 부동산정책 자칫 잘못하면 통화정책까지 망치지 않으려면 통화정책은 빨리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게다가 산업정책까지 지금 경제정책 중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정책이 뭐 있나요 여러분? 전 제가 봐서는 국가 경제정책 중에서 살아있는 정책이 제대로 돼 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 대책 완전히 폭망했잖아. 완전히 폭망. 그래서 금융정책이라도 지금 시장 기능을 고성범 위원장은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시장주의자기도 하고 저는 권력의 어떤 억압에 밀려서
관치금융을 계속하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이 대출 난민도 구하고 빌려주라고요. 빌려주면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막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억압적으로 대출 규제하고 대출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만 더 혼탁해집니다.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금융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 경제가 회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